고독해져라. 네, 오히려 그 나이 들수록 이제 가족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외롭다는 것하고 고독하는 것은 조금 다르니까 차라리 고독해져라. 안녕하세요. 저는 이여진입니다. 33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요. 지금은 은퇴 후에 여러 여행도 하고 글도 쓰고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에 제가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그게 상당히 지금 기쁩니다. 저는 단연코 여행을 권하고 싶어요. 33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한 다음에 제가 제일 절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여행이었어요. 여행. 저희 나이 때는 여행이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사람들처럼 그 정보도 얻을 수 없었고 그런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은퇴 후에. 그래서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50회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뭐 그렇게 정신을 그쪽으로 팔려가지고 했는지 제 자신도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책에서 삶이 그 무채색이라고 느낀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저는 원래가 내향적인 성격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서툴러요. 어렸을 적에는 뭐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친구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어렸을 적 친구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그러면은 저보고 많이 변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옛날에는 굉장히 까칠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 맺음보다는 어떤 그 이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 33년을 끝낸 후에는 뭔가 조금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보상 심리랄까요? 그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여행을 통해서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일종의 거리두기의 미학이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이제 익숙해졌던 곳에서 잠시만이라도 이제 거리를 두어 가지고 한번 어떤 그 일탈이라는 표현도 쓰고 싶은데 그 일탈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게 살던 곳에서 잠시 익숙하지 않은 그 세계를 가는 그 굉장히 흥분되고 긴장되고 설레잖아요. 무채색이었던 그런 현실에서 이제 색깔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행을 이제 권하고 싶고 저 자신도 은퇴 후에 정신없이 다녔고 그 결과물이 이제 책으로 나타난 거죠. 예, 아무튼 그 은퇴 후에 하고 싶었던 것은 여행이고 그렇게 그 여행을 자주 다니고 50회 동안 다녔지만 사람이 그 환경이나 이런 그 취향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은퇴한 다음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그 행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뭐 장사를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일을 하시면서 여행은 하고 싶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박 2일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집을 그냥 비우고 가까운 데 가서도 맛있는 음식 먹고 그래도 활력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시간 있으면 도서관을 많이 갔는데 근데 저는 그 친구나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네. 내향적이라고? 네, 내향적이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혼자 놀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도서관밖에 더 있나요? 돈 안 들고. 네네. 그래서 도서관을 주로 많이 갔고 거기서 이제 책도 읽으면서 자기 기분을 좀 전환시키고 좀 그랬던 적이 많고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마음이 소금 바칠 때 도서관에 간다라는 표현을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면 소금밭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음이 소금밭일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가면은 이제 책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그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즘 많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된 동기도 그 도서관에 그 어떤 강좌가 있었냐면 그 자서전 쓰기 반이라는 그런 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서전을 쓴 게 시발점이 된 거죠. 글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게 된 거죠. 일단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정리하게 되잖아요. 자서전을 쓰다 보면. 제가 이제 도서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도서관에서 길 위에 에세이라는 그런 강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좌는 뭐냐면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글을 이제 써 내려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문집을 발간을 해준대요. 문집을. 그래서 저는 좀 글을 쓰고 싶었고 저희 글이 이제 책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그런 기분을 좀 맛보고 싶어서 문집이라도 좀 만들고 싶다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원고를 내라 그래요. 원고를 내라 그러는데 저는 제 원고에 이름을 다 쓰고 이제 냈는데 나중에 이제 문집이 나오잖아요. 도서관에서 문집이 발간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 글이 어디 실렸나. 다른 사람 글보다 우선 내 글부터 찾아봐야 되겠다. 내 글이. 내 글. 얼마나 좋아요. 자기 글이 활자화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보니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글이 그 당시에 한 15명이 참여한 것 같아요. 문집에. 한 5명 정도만 이름이 있고 없는 이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랑하고 싶고 이건 물론 비매품이고 일반 책처럼 뭐 서점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놀랐어요. 왜 그럴까? 왜 여성들이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게 조금 두려운 걸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어떤 때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게 들기도 하고 나는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다. 성격은 좀 내향적이지만 이름을 알고 싶다. 또 책을 내고 싶다는 것은 자기 글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제 이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때 참여했던 여성분들이 자기 이름을 안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우리 세대는 교육을 절제하고 순응하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자기 이렇게 내면화된 것 같아요. 고독해져라. 오히려? 네. 오히려 그 나이 들수록 이제 가족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너무 관계에 얽매이고 거기에 치여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느니 외롭다는 것하고 고독하는 것은 조금 다르니까 차라리 고독해져라. 그래서 제 나이와 비슷한 그 연령층 또 친구들 또는 그런 분들한테 좀 그냥 집을 떠나라. 네네네. 네. 뭐 오래 떠나면 가출이죠. 너무 집에 연연하지 말고 저는 청소도 잘 안 해요.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밥을 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저는 주로 글을 쓸 때가 주로 밤이거든요. 밤이니까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부시시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못 일어나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남편도 체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 알아서 아침은 해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좀 생각나는 게 있냐면 우리 그 성당 모임이 있거든요. 성당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데 주로 10시에 모여요. 10시에서 12시까지. 12시까지 하는데 그날은 조금 시간이 좀 이제 지난 거예요. 한 12시 반 정도 되니까 어떤 자매님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 밥 차려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아니 남편이 아내가 없으면 혼자 뭐 드시면 안 되나요? 차라리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여자들이 꼭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밥을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강박관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니까 이제 모임에 가니까 배고프면은 뭐 라면을 끓여 드시든지 뭐 시켜 드시든지 하시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정리 정돈 해라. 제가 그 최근에 그 방송을 봤는데 박근영 탤런트 아세요? 알아요. 그분이 이제 자기 앨범을 다 정리했대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납골당을 좀 준비하고 싶은데 남편하고 안 맞아요. 남편은 고향 선산에 묻히고 싶대요. 근데 저는 구태여 거기는 가고 싶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또 남편하고 따로 가면 또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는 납골당 그걸 알아보고 싶은데 남편은 고집이 한 고집 해요. 그래서 그 선산에 있는 데는 확고하기 때문에 글쎄요, 좀 고민은 되지만 일단은 정리를 했다. 그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그 책이 있는데 초콜릿을 먹기에는 너무 오래 살았다 해가지고 작가가 금방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작가가 데스 클리닉이라고 그 삶을 정리 정돈하는 방법,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라는 것을 썼어요. 그것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죽음은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즐겁게 살다가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그 책에 썼는데 장제 방식,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도 우리나라는 그 시신을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의 스테판 성당의 밑에 보면 지하 무덤이 있어요. 그 지하 무덤의 그 카타콤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면은 만일에 왕이 죽었다 쳐요. 왕이 죽으면 왕의 심장, 그 다음에 뭐 다른 장기 기관을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다른 장소에도 모신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조금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너무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어차피 다 죽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죽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어서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나의 어떤 주변의 것들 아까 박근영 탤런트도 그 앨범도 다 정리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남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변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뭐 그렇게 뭐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해 나가야죠.